지금의 형국은 이제 최수근 특검이 이 전국의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순간 아마 굉장한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지지도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최수근 특검과 관련돼서는 야당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잖아요. 모든 야당이 다 이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근 특검법을 반대하는 야당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여당에서도 약간의 균열이 저는 나오고 전열이 좀 흐트러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무회의가 21일자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부할 것으로 봐요. 대통령은 이 특검의 취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제2요구권을 저는 분명히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수근 특검법이라는 것은 이게 저는 최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사망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분노하고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최수근 특검법은 야당에게는 저는 꽃놀이패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안이 실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가 돼도 이거는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국민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최종적으로 국회 21대 국회 막판에 넘어와서 여당과 야당이 재표결을 한다 손 치면 이게 부결이 되잖아요. 통과되면 이건 당연히 너무 좋은 거고 이게 통과되는 것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스텝이겠죠. 근데 그게 여당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저번 김건희 특검이나 쌍특검이 폐기가 됐던 것처럼 거부가 되더라도 이것은 탄핵의 T-익스프레스가 맞아요. 이준석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당이 뭉쳐서 이걸 반대하면 저는 그동안 2년 동안 거리에서 주말 오늘 같은 경우에 나가셔서 탄핵 집회를 연이어서 해오셨던 촛불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에게 아마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국민들도 최수근 특검은 국민 대다수 즉 80%가 동의하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뭉쳐서 법안 폐기에 동의한다. 탄핵이죠. 탄핵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탄핵 카드를 만지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최수근 이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가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국가 존립의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밝히면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게 나라인가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부분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국정농단 의혹, 이제 국기문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 이걸 더 초월한 문제가 최수근 특검이에요. 해병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26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26차례나 통화한 걸로 나와 있고요. 유재은은 뻔뻔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밑에 있는 여단장 이런 사람들의 증언, 진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퍼즐처럼 끼워 맞춰지면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은 수사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자신이 타겟이 되어 있는 의혹,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정점에 있을지 모를 가장 윗선인 사람이 이 수사를 직접 뭉개고, 여당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커다란 장벽을 치우고 국회에서 법안을 폐기한다. 이거는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사안입니다. 즉, 대통령이 늘 강조해왔던 헌법을 거부하는 사례이고요. 헌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즉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겠어요? 본인이 알아서 내려오지 않겠다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한 정파를 대변하기 위한 발언도 아니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비판이에요. 상식적이고 공정한 비판입니다. 이거를 극우 보수 나부랭이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앞만 짓거려대도요, 그거 국민 동의 못 구합니다. 제가 판단한 상식적인 국민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수근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요, 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를 반대하면은요,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싸늘한 주검이 돌아와도 그걸 그냥 순순히 동의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애를 낳을 사람, 애를 낳고 키우고 있는 사람은요, 아들을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보냈는데 구명조끼 하나 없어서 죽어버린 아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정권, 이거를 동의한다? 그 사람은 이민 가야 돼요.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 살면 안 됩니다.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저의 친구일 리가 없어요. 저의 지인일 리가 없습니다. 영식이 네가 한 주장은 너무 정파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식적이지 못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 사람이 상식적이지 못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동당한 거겠죠, 어디에서. 극우 보수 유튜브나 보다 보니까 너무 간다, 그 좌파들 논리 아니냐 라는 식이겠죠. 이것은 정파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칭 보수들, 보수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개혁 보수, 공정 보수, 이런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상과 이 세계관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진심으로요. 저는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언론만 모니터링 하더라도 최수근 특검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다 찬성하니까. 이거 조선일보도 찬성하는 거예요. 뭘 더 얘기하죠? 그러면 넌 무슨 신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 너는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유무죄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잖아. 수사해보자는 얘기잖아. 증거가 넘치잖아. 증언이 차고 넘치잖아. 수사하자는 거잖아. 해병이 억울하게 죽었잖아. 근데 그 죽은 사람에 대해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과정에서 책임을 묻자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야? 아닌가요? 그걸 뭘 더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석 달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뭔가 현혹이 되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의견으로, 뭔가 잘못된 정보의 선입으로 내가 뭔가 혼란스럽고 잘 모를 수 있죠. 무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따라간다는 사람들을 저는 더 이상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최수근 특검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 안 해요. 이건 제가 정치 과몰입 수준이 아니고요. 최수근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갖다 쓰셔도 됩니다. 최수근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은 범인입니다. 최수근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국가의 자존을 뒤흔드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도 아니고요. 정신건강이 온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뭘 더 얘기를 할까요? 분기탱천할 만한 사안인데 거부할 만한 사람들은 그냥 딴 데 가서 놀라고 하시고,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디 뭐 들고 집회하시든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과정상으로 보면 최수근 특검 재표결은 재적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재 의석 분포로 보면 불가능하겠죠. 자, 295명이 다 들어왔다 칩시다. 295명 다 들어오면 그 중에 197이 찬성을 해야 돼요. 295 들어왔을 때 19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수근 특검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제가 알기로는 180석입니다. 다 합해봐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 17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낙천 의원이 한 60명 되는데 그 중에서 17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겠어요? 3분의 1이 이탈을 해야 돼요. 3분의 1이. 근데 저는 낙천자들 중에 소신이 있고 어차피 다음 내 정치적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은 분들 중에 윤석열에게 서운하고 이번 지금 최수근 특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의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드는 좀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탈하지 않으면 최수근 특검은 21대 국회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뭉쳤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의 정치에는 뭐 장래 좋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예요? 진실 규명을 위한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 재표결로 최수근 특검을 무산시키는 게 장래 국민의힘에게 좋은 정치예요? 국민을 위한 정치 맞습니까? 그게 보수를 위한 길이에요? 그게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까? 이대로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 전횡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이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낙천자 의원들 55명이 대통령에게 무기명으로 내가 표를 찍은 걸 모르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그 권리가 있잖아. 무기명으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낙선되게 한, 내가 낙천되게 한 저 대통령에게 죽비를 들 권리가 국민의힘 분들에게 있다고요. 근데 안 할 거야? 예전과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이제 김재섭 그 당선인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천목회 자리에서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수근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는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미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이에요. 이건 더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너지면 뚝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뚝에 한번 댐에 구멍이 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수근 특검이라는 카드가 정권을 흔들고 대통령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결이 돼서 보수 내부에는 특검을 받는 것이 이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라는 인식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의 인식을 따라가 보자면 보수 정당 내부에 있는 죄송해요. 보수라고 안 부를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보이지 않아서 국민의힘 내부에 끝까지 이 최수근 특검을 동의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그 심리는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살아있어서 이 최수근 특검을 받게 되면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 트라우마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검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무너진다 라는 우려. 그래서 최수근 특검 이콜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정말 그것이 정말 정치를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삶, 국민들이 좀 더 평온하게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윤활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그냥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자 그 뒷받침을 해주는 제도인데 왜 대체 다음 대통령까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특검을 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하자는 것인데 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짓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래도 순서가 있듯이 원 스텝부터 가자. 특검을 받아야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대로 갈 거예요? 그럼 22대 국회에는 최수근 특검이 더 안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야당의 꽃놀이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슬프다.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무튼 특검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는 이제 야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촛불단체들 그리고 범야권 일부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모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이 정국은 현 정부 즉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털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문다희 씨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죽자. 우리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가방을 받은 문제, 특검의 문제가 거론되니까 3특검으로 가자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해가지고 전 정부를 또 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는 별개로 그냥 야당이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촛불 집회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촛불 단체들도 많이 나뉘어져 있고 이런 단체들을 하나로 규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권 정치 안에서도 이제 22대 국회 출발 전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21대 국회에서 최수근 특검이 무력화되면 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원 구성하기 전부터 매번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좀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거부하는 순간 이젠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어떤 국민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왜? 대통령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수사 한번 해보자는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본질을 비껴간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고 규정 짓고 탄핵으로 바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목은 유심히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병기 카드가 집권 3년 차에 꺼내 들게 된 겁니다. 지난 2년간은 대통령 물러나라, 퇴진 집회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약간 미진한 것도 있었거든요. 집권 초반이기도 했고 대통령을 좀 믿어주자 하는 그런 중도 무당층의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 무당층은요 대통령 지지도가 20%도 안 됩니다. 18, 15, 16 막 이래요. 지지하는 국민이 없다. 중도 무당층 중에는. 진보로 가면 더 없고요. 보수에서도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이 안 돼요. 네? 좀 높아봐야 30대 초반인데. 그런데 최수근 특검은 국민의 팔할이 동의하는 바이고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고 여당이 똘똘 뭉쳐서 막는 순간 탄핵 집회로 이어지게 된다. 이거를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거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조차도 이제부터 탄핵 집회한다고 하면 시간 내서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 모르고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또 해외에 나갈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 검찰권, 수사권을 어떻게 한번 만지작해가지고 또 한번 이 판을 흐려볼까? 여기도 나쁜 놈이었네? 쟤들도 나쁜 놈이었네? 모두가 나쁜 놈이었네? 정치 혐오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시선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또 정치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이젠 안 속아요. 죄송한데 이제 그 방식이 너무 낡은 방식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거에 통할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주변을 보더라도 이제 지겹다. 뭐만 나와도 문재인 탓, 뭐만 나와도 이재명 탓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버리면 소통의 왕, 협치의 왕, 민생의 왕이라고 부르짖었던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이 달라졌다에 대한 모드, 변화 모드, 사기극이었죠. 사기극.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국면으로 정치가 나아간다는 거에 대해선 저는 매우 슬픈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